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디볼트A이고요. Coding Enhanced BERT with Disentangled Attention 이라는 내용의 논문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간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디볼트A는 벌트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추가한 모델인데요. 그 새로운 기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isentangled Attention Mechanism이라고 해서 분리된 어테인션 메커니즘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기존의 벌트에서는 입력 레이어의 각 단어가 이제 내용 임베딩과 위치 임베딩의 합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볼트 A에서는 각 단어의 컨텐츠와 위치를 인코딩하는 두 개의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인데요. 기존의 벌트에서도 MLM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MLM을 하기 위해서 단어의 컨텐츠와 위치 정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할 때는 단어의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의 절대적 위치를 사용해서 단어의 콘텐츠와 위치 콘텍스트 인베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위치 정보를 소프트맥스 하면서 바로 전에 합쳐서 이제 절대적 위치 정보를 주는 것으로 이제 인핸스드 마스터 디코더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파인 튜닝 단계에서 Virtual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제한을 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전체 구조를 보시면 이제 왼쪽이 벌트고 오른쪽이 디볼트 A인데 여기 가운데 이제 디스인팅글드 어텐션 레이어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맥스 전에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스인팅글드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H와 P 벡터를 사용하는데 H는 이제 HI는 i번째 콘텐츠 벡터를 의미하고 PI 바 J는 i번째 토큰에서 J번째 토큰과의 상대적인 포지션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콘텐츠 투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 투 포지션만을 사용해서 벡터를 구성을 했다면 이제 디볼트 A에서는 포지션 투 콘텐츠와 콘텐츠 투 포지션을 사용을 해서 단어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의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 H 있는 부분이 이제 내용과 내용 간의 벡터, 두 번째 HP가 내용과 위치, 세 번째 PH가 위치와 내용, 네 번째가 위치 간의 이제 상대적인 벡터인데요. 여기서 포지션 투 콘텐츠와 콘텐츠 투 포지션이 어떤 차이인가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신 다른 분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문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리뷰들을 보고 생각해 본 결과 콘텐츠 투 포지션은 이제 해당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i번째 콘텐츠가 주어졌을 때 전체 시퀀스 내에서 각 포지션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각 그 해당 i번째가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의미하는 것 같고 아니 포지션 투 콘텐츠는 이제 그 i번째 토큰의 포지션이 주어졌을 때 모든 시퀀스에서 해당 포지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라고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방향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 두 벡터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키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쿼리와 키를 통해서 어텐션을 구하고 이거를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소프트맥스에 넣어준 다음에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이 델타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K는 맥시멈 릴레이티브 디스턴스라고 해서 어, 여기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현재 토큰의 앞쪽에 위치한 토큰은 이 디스턴스가 0으로 매우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 단어들에게는 가중치를 많이 주겠다 하는 것이고 2번을 보시면 이 현재 토큰에서 뒤쪽에 위치한 토큰 중 K 이내에는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 외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만 고려하겠다.
라고 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이제 고려하는 가중치를 다르게 준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식인데요. 콘텐츠 수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 포지션, 포지션 투 콘텐츠를 사용해서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소프트맥스에 넣어준 다음에 밸류 값을 곱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앞쪽과 동일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기술이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라는 기술인데 이제 MLM을 훈련할 때 토큰들의 상대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를 해준 건데 이 벌트는 입력 레이어에서 그 절대적인 위치를 통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입력 레이어에서 통합을 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거치면서 그 정보가 좀 소실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소프트맥스 레이어 이전의 절대 위치를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상대적 위치를 캡처를 하고 이전에 그런 포지션 투 콘텐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 위치를 캡처를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된 토큰을 디코딩 할 때만 절대 위치를 보완하는 정보로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추가적인 정보인데요. 이제 파인 튜닝 시에 Virtual Adversarial Training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프트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입력의 작은 변형을 가해서 생성된 적대적 예제에 대한 모델의 강건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상의 적대적인 방향을 정의를 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월드 임베딩 벡터를 확률 벡터로 정교화를 한 후에 정교화된 그 벡터에다가 변형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정교화가 파인 튜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모델이 클수록 그게 더욱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셋업 부분은 이제 벌트의 설정을 따르고 BP, 바이트 페어 인코딩 어휘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 훈련 데이터는 총 78기가를 사용했는데 이제 벌트 말고 로버트 A나 엑셀넷이나 이런 거는 160기가의 훈련 데이터를 사용을 한 데 반해서 디벌트는 그의 반 정도 되는 훈련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디벌트는 각 스텝에 2K 샘플을 사용하여 100만 스텝에 대해 사전 훈련을 했지만 이제 다른 로버트나 엑셀넷은 8K 샘플로 500K 스텝으로 사전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이제 작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LU 태스크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랭귀지 모델들과 글루에 대해서 비교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디벌트 A는 8가지 작업 중에서 6가지에서 엑셀넷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MNLI에서 유사한 크기의 모든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근로를 제외하고 세 가지 NLU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질의응답, 자연어 추론, 대체명 인식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 소타 모델들과 유사한 모델 크기를 가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리버트 A는 모든 7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모델들과의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모델보다 큰 폭으로 능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거 연구인데요.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와 콘텐츠 투 포지션, 포지션 투 콘텐츠를 제거를 했을 때의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를 제거하면 성능이 크게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두 다 들어있을 때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두 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벌트와 로버트 A 모델을 개선을 했다라는 점이고 그 두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분리된 어테인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상대적 위치에 대한 그 행렬을 사용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형성된 마스크 디코더를 사용해서 절대 위치를 통합을 해서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을 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인티니시의 새로운 가상 적대적 훈련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모델의 일반화를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